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년차 맞벌이 부부예요. 저는 결혼 전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왔고 남편은 결혼 직전에 취업해서 이제 막 3년 정도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남편이 모아둔 돈이 조금밖에 없었을 때였죠. 그래도 저희는 연애를 오래 해서 암묵적으로 저희 둘이 결혼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래도 돈을 꽤나 모으긴 했지만 남편의 부족한 만큼을 채워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시댁에서 채워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과 저의 반반 결혼이 된 거였죠. 저희 형편의 매매로 아파트를 사기엔 무리가 있었고 편하게라도 지내자고 오래됐지만 넓은 빌라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오래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던 덕분인지 친구들과 친척들의 선물로 많은 가구랑 가전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계획은 딱히 없었어요. 저희가 모아둔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었기에 일단은 돈부터 모으고 상황 봐서 아이 계획을 세우자고 서로 얘기가 되었어요. 저희 또래 다들 비슷하다시피 살림을 해보긴 했지만 능숙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평생을 부모님과 같이 지낸 남편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 보니 제가 주도적으로 집안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남편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탁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신랑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모든 시누이들이 그러하듯 처음부터 저를 달가워하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저를 못살게 구는 것도 아니었고요. 있으면 있는 듯, 없으면 없는 듯 터치도 안 하고 거의 생판 남대하듯 했어요. 물론 친구들이야 그런 시누이가 낫다고 그것도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직 환갑도 안 지나셔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경제활동도 하고 계세요. 노후 준비도 두 분이 이미 다 해두셔서 저에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올해 딱 60이었는데 돈은 벌고 계시지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보가 없었어요. 시아버지와는 15년 전쯤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재혼하셔서 결혼식 때 말고는 따로 뵐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재혼하신 후로도 자녀가 따로 없었던 터라 남편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였고요. 시누이 시집갈 때도 비슷한 형편으로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혼자 시댁에서 저녁 먹고 온 날이 있었어요. 저는 야근이었고 남편은 외근 나갔다가 시댁 근처 현장에서 일찍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오더니 갑자기 저 들으라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내용이 아주 소름 돋았어요. 나중에 어머님 더 나이 들면 집에서 모셔야 할 텐데 그게 언제쯤일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혼잣말하는 거면 저 없을 때 중얼거리던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남편한테 일부러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그렇게 비 맞은 종처럼 중얼거리냐고 물어봤어요. 시누이도 시댁에 있었던 터란 나중에 어머님 나이 들면 우리가 모셔야 할 텐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직 젊고 건강하신데 왜 쓸데없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냐고 그 얘기가 왜 나왔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답은 안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우리 나중에 아이 생겼을 때도 엄마가 봐주실 텐데 어린이집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아이를 안 갖더라도 집에서 어머님이 살림도 다 돌봐주실 텐데 무조건 같이 사는 게 이득이라며 속사포처럼 뱉어내더라고요. 누가 보면 외워온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가 아들인데 언제가 됐던 어머님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좋고 싫고 재고 따질 게 있냐며 당연한 질문하지 말라는 식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반박도 못하고 그날은 그렇게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강력하게 싫다 안 된다 어필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버버버하느라 남편한테 말린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봤는데 물론 긍정적인 점들이 많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 삶이 통째로 불편해진다는 거죠. 과연 어머니가 살림을 돌봐주신다고 한들 제가 맘 편하게 맡길 수 있냐는 것과 쉬는 날 맘 편하게 낮잠이라도 잘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소한 것에 시어머니의 개입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니 제 인생이 통째로 불편해지겠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편이나 저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기여한 바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벌이도 제가 근소한 차이로 조금 더 벌고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결정했나 싶더라고요. 아들이어서 어머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는데
그게 본인한테나 당연한 거지 저한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양가 부모님이 병들고 노쇠하면 자식들이 돌봐야 한다고 막연한 생각은 해봤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도 학가에서 모셔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시어머니 모시면 불편하겠다고 생각한 만큼 당연히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불편할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좋은 분인 건 저한테나 좋은 분인 거지 남편한테는 안 친한 아줌마 아저씨잖아요. 근데 남편은 제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봤으니 저렇게 말하는 거겠죠. 옛날에 육아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울 거고 양가 부모님 노후 얘기 나왔을 때에도 설사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도 무리해서 우리 집에 모셔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신혼이라고 제 말에 동의해주는 척만한 건지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님은 우리에게 의지하려 하시냐고 아니면 어머님 의견과 상관없는 남편 의견이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얘기는 못 들은 척했고 제가 왜 저 없을 때 시누이랑 둘이 이런 걸 결정했냐고 하니 그냥 따르면 되는 걸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저를 못된 며느리 취급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서 황혼유가 하기 싫어서 합가도 안 하시려고 한다는데 왜 우리 집만 시대를 역행하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어머님 댁만 갔다 오면 자꾸만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항상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웃어넘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모시겠다고 대답한 적도 없거든요.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제 의견 피력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늦은 건 아니겠죠? 저도 남편이랑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늙어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무리해서 부모님 모시고 떠받들며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괜히 저만 못된 며느리 된 것 같아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잘 봤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며 후기 꼭 남겨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후기 남겨요. 결혼할 때 시댁의 지원을 받았으니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뭔가 오해를 하신 건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 여부를 떠나서 신랑과 저는 반반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적게 했는지를 떠나서 부부는 무조건 동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담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했는데 며칠 뒤에 신랑이 그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누나랑 얘기를 해봤는데 어머니 65세 정도에 우리와 합가를 하는 게 좋겠다며 서로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처음에는 어처구니도 없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들을수록 기가 차서 인내심의 끝자락에 오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써주신 의견들을 여러 번 읽어보고 참고했는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요즘 세상의 아들 부모는 노후의 합가가 당연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온 거니 당연히 지켜줘야 한다면서요. 그 전통도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생긴 거고 계속 바뀌어온 것은 아냐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크게 쉬어준 다음에 남자 집안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여자가 시집을 갔던 것 때문에 옛날에는 시부모를 며느리가 모시고 살았던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도 한참이나 바뀌었고 우리는 그 과도기 끝자락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당신이 옛날처럼 내가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나랑 반반 결혼해 놓고 무슨 놈의 전통을 찾고 있냐고 따졌어요. 거기에다가 나는 집안일도 당신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정사를 혼자 결정하고 나한테 따르라 마라 하냐고 따지듯이 물어봤죠. 신랑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말들을 따발총처럼 쏘아대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한테도 아이 맡길 생각 없고 내가 직접 육아할 거니까 자꾸 그 핑계로 집에 어머니 모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솔직히 나도 맘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은데 당신 불편할까봐 한 번이라도 모시자는 얘기한 적 없는 거라고. 근데 너는 어떻게 일말의 배려도 없이 그리 쉽게 어머님 모시자는 얘기를 하냐며 따졌어요. 그리고 나랑 결혼했으면 우리 가족 일은 우리끼리 상의해야지.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우리 가족 아니라고. 당신이 나보다 그 둘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더 이상 당신하고 결혼 생활 이어나가기 힘들다고 말했죠.
내가 시댁 식구들보다 우선순위가 밀려나도 찍소리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혼한다고 해도 전혀 겁날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 모시자고 강요하는 거 이혼 사유인 거 아냐고? 당신 지금 나한테 충분히 위자료 지급 사유 만들고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신랑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낀 건지 그냥 대화로 잘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를 무슨 이혼까지 들먹이냐며 실실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는 네가 어머님 모시기로 했다면 나한테 통보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금은 늦어도 한참 늦은 거라고 했더니 그러냐며 웃으며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태도를 보아하니 아이 가져봤자 솔직히 내 발목만 잡힐 것 같고 우리 아이 갖는 건 좀 더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충분히 대화로 협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지만 당신이 먼저 독단적으로 통보하기 시작해서 나도 똑같이 하는 것뿐이고 나한테 못 맞추겠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엄마한테 돌려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나랑 헤어져도 당신은 맘 편하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되니까 서로 원하는 바 이루는 거 아니냐고 차분하게 얘기하니 그제서야 웃음기 없는 얼굴로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와 먼저 상의하겠다고 했고 시댁 문제를 함부로 결정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시 남편 기책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걸로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각서를 썼다고 한들 지금의 저 마음가짐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지켜보려고요. 화가 나면 말도 잘 안 나와서 항상 당하기 일쑤였는데 여기 사연 남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저희 집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제가 신랑에게 했던 말들이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던 말들이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강하게 피력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댓글들 덕분에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신랑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었네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끝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